그러니까 너무 자주 뵈서 미안해요. 그죠? 원래는 그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박 교수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워낙 바쁘신가 봐요. 지금 그 여러분들 그 고은이익을 위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다음 주는 박 교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하고 그 다음 주 박 교수님이 하시고 그 박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 2주 정도 하면 일단은 개략적인 정리를 한번 끝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1월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다음 주 박 교수님, 그 다음에 저가 하고 그 다음 주 박 교수님 이렇게 해서 12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죠. 자, 66페이지 펴보면은 손해보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665조 조문을 한번 봐보세요. 자,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자, 보험자 동그라미. 보험자는 자, 보험사고 동그라미.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길 자,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동그라미. 그래서 보험자, 보험사고,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거, 책임 동그라미. 이게 손해보험의 의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우리 사례를 보면은 이런 거죠. 자,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갑의 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은 보험 계약자니까 뭘 내나요? 보험료. 이렇게 여쭤보면 승질 나죠.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A는 뭘 주나요? 보험금. 보험금 언제 줘요? 방금 이야기 나왔잖아요. 재산상의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이게 손해보험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 이게 재산이 다른 말로 하면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액. 그러니까 갑의 재산을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고 보험자고 지금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겠죠. 보험 가입 금액. 근데 금액은 많이 생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0억이면 우리는 전부보험을 원칙으로 하니까 보험 가액은 10억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해버리면 초과보험이 돼버리죠. 초과보험이 되면 원칙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 변동에 의해서 초과보험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보험 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료를 낮춘다 이래서 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보험 가액에서 이게 이제 어떤 멸실이나 뭐 전손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손해. 그럼 이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금전적 손해죠. 이렇게. 금전적 손해. 그 금전적 손해 난 만큼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뭘 달라고 청구해요? 보험금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걸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피보험이익이에요.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 딱 정립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요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피보험이익은 이게 보면 자, 처음에 요건이 있었죠. 두 번째로 기능이 있었죠. 기능 효과 이렇게 효과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럼 요건은 첫 번째 무슨 이익이어야 돼요? 무슨 이익이어야 돼? 피보험이익이 되려면 요건이 뭐 정신적, 도덕적, 경제적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이익? 그렇죠. 경제적 이익이어야 돼. 경제적 이익이란 이야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야 돼.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이익? 직접적 이익. 직접적 이익. 여기 반대는 간접적 이익이잖아요. 간접적 이익.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는 상시일 이익이라고, 상시일 이익.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 원래 피보험 이익은 직접적 이익만 미쳐요. 간접적 이익은 원칙은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 택시 생각하면 돼. 자, 택시 소유자가, 영업용 택시 회사가, 자,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요. 근데 자동차가 망가지면 망가진 것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피보험 이익이에요. 근데 택시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차가 망가져서 영업을 했어요, 못 했어요? 영업을 못한 거는 직접적 이익이에요, 간접적 이익이에요? 간접적 이익이라니까. 이게 상실된 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 원칙은 직접적 이익만 들어가요.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 이익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외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했을 때? 특약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 나오는 대부분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적법한 이익이에요. 적법한 이익. 적법한 이익. 그렇죠? 적법한 이익. 하나 더 쓰고 할게요. 확정적 이익. 확정적 이익.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자, 적법한 이익 판례 하나 해볼게요. 자, 갑에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을이 권원 일시 권원 없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아무 무단으로 을이 들어가서 건물 신축했어요. 그래서 신축을 해가지고 을이, 자, H보험사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자,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건물이. 그러면, 자, 을이 보험 계약하면서 피보험자를 을로 했을 때 이 경우 을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확률은 50%네. 있다, 없다?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재판을 들어간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왔어요. 보험회사는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자, 피보험자는요, 받으려고 해. 둘이 다퉜을 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 법원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자기 땅에다 짓든지 남의 땅에다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 지은 거는 적법한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은 피보험액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어떻게 났어요? X로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건은 4개. 하나, 둘, 셋, 4개.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잖아요. 다음 중, 여기서 기능에서 하나 넣어가지고, 다음 중 승질이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알면은 쉽게 맞히는, 모르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자, 기능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 피보험이익이 있으니까, 피보험이익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보험 가액이 있죠. 보험 가액을 판정할 수 있다 보니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구별하는 기준이 생겨요. 자,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보험과 구별하는 기준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보험 가액을 알아야 보험 가액 금액하고 비교해서 보험 가액이 같으면 전부 보험이고 적으면 일부 보험이고 커버리면 초과보험이고 중복보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되면 그 보험 계약이 무효라면서요.
그 무효인데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 그 문제가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무효여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험 피보험 이익을 알아야 보험 가액을 아는 거고, 보험 가액을 이 확정이 되어야 보험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같으면 무슨 보험? 전부보험. 보험 가액이 더 크면 무슨 보험? 보험 가액이 크면 초과보험이요? 일부보험. 일부보험. 이거는 법에서 다 허용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험금이 더 커버려. 그럼 무슨 보험? 최초 체결할 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초과보험 그건 무효라니까요. 근데 보험계약이 두 개예요. 근데 피보험료이 같아. 그럼 무슨 보험이 되겠어? 커버리면 중복보험이 되어버리죠.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그럼 보험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뭘 방지할 수 있어요? 도박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은 손해난 만큼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불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보험 가액이 5억짜리인데 불 질렀어. 그래도 5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질를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방지하는 거예요? 도박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을 막으려면 뭘 시켜야 돼요? 개별화를 시켜야 돼요. 개별화. 그렇죠? 개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갑에 X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시가가 10억짜리예요. 건물이 있으면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자. 그 다음에 을은 임차권자. 병은 저당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당연히 건물 가격이 10억이니까 소유권에서 피보험료가 10억이겠죠. 임차권자는 만약에 보증금이 5억이에요. 월 차임을 일단 무시. 그럼 얼마예요? 보증금 얼마예요? 임차권자는 이 5억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권 설정하면서 여기다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억을 피담보채권이 3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면 여기서 3억을 무슨 받기 위해서 3억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억, 18억이잖아요.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 10억인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계약이 3개니까 무슨 보험이 되는 거예요? 중복보험이 되는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말은 개별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를 시키다 보니까 중복보험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건과 기능을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나왔어. 그러면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같네요.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보험.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손해보험에서는 거기만큼 해주니까 문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게 더 커요.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보험.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게 더 커요. 무슨 보험? 초과보험. 한 개 했을 때 초과보험이고 만약에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중복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2개는 원칙은 유효 무효?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유효로 가는 거는 이제 경기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이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누가 청구할까요? 계약자가 청구할 거 아니라고요. 자,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누가 청구해요? 보험자가 하겠죠. 왜? 이놈이 내려가야 보험금을 적게 주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 보험주 청구는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다 이 말이죠.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는? 보험자가. 시험에 나왔어요. 보험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다 보면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 누가 해요? 누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보험자가 하면서 이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해요. 보험계약자 부담은 틀리고. 그 다음에 평가는 손해보험은 손해가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평가예요? 미평가예요? 미평가. 미평가.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원칙. 미평가. 미평가는 그때 그곳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외적으로 뭔 평가? 기평가. 기평가는 이미 기자예요. 이미 미리서 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평가. 두 개가 있죠. 뭐가 뭐 있어요? 협정가액 하고요. 신품가액하고. 신품가액을 다른 말로 재조달,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원가, 재조달 원가라고도 해요. 신품가액. 그렇죠? 자, 협정가액은 주로 어떤 거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연식으로 따지잖아요. 여기에는요. 기계류, 뭐 컴퓨터나 기계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원칙은 미평가고 예적으로 기평가인데 이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평가로 할까요? 이유가 그렇지. 갈등, 뭐 다투기 싫으니까. 다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속하게 뭘 받으려고? 보험금 받으려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평가를 가요. 근데 기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기평가도 미평가하고 금액이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일치가 돼야 돼. 근데 기평가가 그냥 다액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이면 기평가를 무시하고 미평가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평가를 하더라도 미평가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기평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미평가보다 기평가가 현저히 다액이에요. 그냥 다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저히 다액이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고요? 미평가를 적용한다고.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의 양도 있었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 갑의 재산. 근데 갑이 자,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 있어요, 없어요? 더 쉽게 재산을 그냥 건물로 해놓을게요.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건물 여기 5억짜리라고 할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라고 하고, 처분이라고도 하고, 매도라고도 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 매도는 알겠는데 양도가 뭔 말이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피보험자 지위가 갑에서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을로. 근데
갑이나 을은 양도가 됐을 때 반드시 보험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통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 화재 보험 계약. 왜 화재를 하냐면 우리가 강론에 가면 오늘 이제 들어갈 건데 강론에 가면 화재 보험만 우리 시험보험이에요. 그래서 화재 보험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갑이나 을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안 하면 갑의 피보험자 지위가 당연히 을한테 승계된 걸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하면 틀려요? 본다 하면은 틀리고요.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추정한다. 그리고 건물이라면 부동산이죠. 을이 양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을 앞으로 뭐까지 돼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돼야 돼요. 그냥 건물만 넘겨줬다고 해서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등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을한테 양도.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이제 이거는 추정이니까 깨지는 거고 다시 을이 누구하고 B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피보험자 지위가 되겠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때는 어디냐면 조합증 일부보험 손해액 산정. 자, 78쪽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방지 의무 여기 들어갈 자리.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방관하지 말고 노력은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냥 타라 이렇게 부채지르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불 끄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더 커진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에요? 보험사고 발생 후예요? 후. 지문에서 전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쉽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가로 4번 해가지고 손해방지 비용의 부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2번 그 판례 한번 보게요.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으니까 살고 봐야 되잖아요. 피난하면서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보험금이 넣어야 된다고 안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된다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피해가 늘어났어. 소방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면 쉽게 하는데 시험 지문에 그렇게 안 나와요. 소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건물도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럼 보험금이 늘어났죠. 이런 경우는 산입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5절 해가지고 보험자 대의가 나와요. 보험자 대의. 자, 보험자는 뭘 지급했죠?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지급하면은 우리가 이득금지 원칙이니까 손해보험은 잔존물이 있을 거 아니라고요. 잔존물 대의. 그 다음에 또 청구권 대의는 뭐냐면 원래 피보험자의 재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어. 그럼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가해자한테 청구권을 대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가 두 개예요. 잔존물 대의하고 청구권 대의하고.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자, 보험자 대의. 대의는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대의? 잔존물 대의. 잔존물 대의. 그 다음에 청구권 대의. 자, 1번 잔존물 대의는 일단은 전손이어야 돼. 전손. 전부가 손해가 났네 말이죠. 만약에 전손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분손이 됐어요. 그러면 적용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이 10억짜리라면 10억이 다 홀라당 다 탔어야 돼. 근데 5억 원어치만 탔어. 그러면 전손이요, 분손이요? 분손. 분손이면 보세요. 자, 보험금을 원래 10억짜리인데 5억 원어치만 타고 5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 분손이잖아요. 그 보험금은 얼마만 줘요? 5억만 주잖아요. 5억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 잔존물이 만약 1억이요. 그럼 둘이 나눠줘야 된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잔존물 대의는 내가 돈을 다 줬으니까 나머지 내 거야 이렇게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가져가는 건데 분손이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 보험금도요. 전부 지급해야 되지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걸 막 헷갈리는데 일부 보험이 있어요. 일부 보험. 자, 일부 보험에서는요. 잔존물 대의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50% 확률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손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요. 단독 소유. 요거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 나오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라는 건 혼자 다 가져간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화재 보험 계약. 자, 건물이 홀라당 탔어요, 이제. 그랬는데, 자, 건물이 이제 10억짜리. 잔존물이 2억이에요. 자, 10억이 손해 났으니까 A는 갑한테 얼마를 지급했어요? 손해 10억 났으니까 10억 지급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잔존물이 2억이에요. 그럼 2억은 원래 소유자 갑이 가져야 돼요? A가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A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전손이 나야 돼요. 만약에 분손이 나버리면 잔존물 대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전부가 홀라당 타야 돼요. 전소가 돼야 돼요. 전소. 전부가 다 소실이 돼야 돼요. 전소. 한번 한번 찾아봤어요? 소가 불화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한문은 너무 안 쓰니까 써놓고도 이상해요.
그래서 전소가 전소, 이게 전소예요. 화재가 나서 전부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전소라고. 그 전소가 돼야 이 2억이 남은 거는 A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잔존물도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부동산을 뭐 거래로 넘어가면 새로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존물 대위에서는요, 등기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이 잔존물이 A 소유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거 틀리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 양도에서는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잔존물은 등기 안 해도 보험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잔존물 대위는 권리나요, 의무나요? 그걸 물어봐요. 잔존물 대위는 권리예요, 의무예요? 반드시 잔존물 대위를 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는 권리예요. 의무는요? 꼭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예. 그래서 권리로 가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건물인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요. 디젤 자동차 연식이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년 됐어. 지금은 거의 안 나오죠. 옛날 갤로퍼 디젤 차죠. 지금도 있습니까? 10년이 넘었어 지금. 근데 이 차가 계곡에서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운전자 부주의해가지고 굴렀어. 이게 지금 자동차 보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값이 300만 원이요. 그래서 300만 원 소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3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3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러면 그럼 굴렀다고 이렇게. 그럼 그 잔존물은 누가 가져가야 돼? 보험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험자 가져가더라, 안 가져가더라? 안 가져가더라. 포기하더라.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가 잔존물이냐 100만 원 남았다고 생각해봐. 원래 지금 10년이 넘었으면 현재 차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지금 잔존물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그게 굴르면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켰어. 다 뭐 해야 돼? 보상해줘야 돼. 잔존물자가 보상해줘야 돼. 소유주니까. 보상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견인차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그 돈만 해도 100만 원 더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잔존물 대위를 하더라 포기해버리더라. 그러니까 권리라고요. 의무면 포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잔존물 대위는 등기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목적물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런 절차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러나 목적물 양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두 개 구별하시라고.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이 나왔는데요. 일부 보험은 이 보험 가액하고 여기 보험 금액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여기 10억이고 이게 5억만 했어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10억짜리인데 잔존물이 2억이 됐어요. 2억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할 때 얼마만 지급했단 얘기예요? 10억 했어요? 5억만 했어요? 전손했으면 5억만 지급했을 거 아니라고. 보험자가 5억만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잔존물이 2억이니까 이거는 5대 5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에서 나누기 2로 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씩? 1억씩.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은 누구 거? 피보험자 거. 1억은 또 누구 거? 보험자 거.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슨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손하고 일부 보험하고 그걸 구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험자 대의가 나오면 분손 나오면 무조건 적용 X 하시고 일부 보험은 보험자 대의가 적용이 돼요. 근데 단독 소유예요? 둘이 나눠져 가니까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전손이 됐을 때는 이 두 개를 적용해서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 일부 부분이 됐을 때는 공동 소유가 되는 거고 분손은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딱 정리를 잡으시라고. 그래야 문제를 우리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대의. 자, A 갑의 건물 이렇게. 이제 화재 보험 계약.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뭔 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이렇게 지급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과실은요? 과실은 실수죠. 과실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응? 무과실은 적법이죠. 과실은요? 과실도 적법이요? 그 어디 나라 법이요? 어디 나라 법이요? 고의과실은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지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이면 내 물건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성관주의 조심조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주의음을 게을리한 거잖아요.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에 과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현재 위반하면 중과실이고 조금 위반하면 경과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실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을은 갑의 건물을 들어가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사용 수익하잖아요. 관리는 그러니까 을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타인 소유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사용 수익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실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 이렇게 훼손을 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화재가 나서 건물 홀랑 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불법 행위. 이게 불법 행위는 고의 과실을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고의는 일부러 불질러 본 거고 과실은 실수로 질러 본 거고. 이거 갑자기 막 목이 타냐? 그 실수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은 이미 A라는 자한테 화재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A로부터 뭘 받았어요?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 보험금 받고 지금 을이 불법했으니까 불법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가 따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갑은 A로부터 화재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금 받고 또 손해배상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돈을 몇 번 챙겼어?
보험금도 챙기고 손해배상금 챙기면 이렇게 놔두면 대의를 인정을 안 해주면 갑은 꼭 일부러 불칠을 한 질러 시켜서 둘이 짜고 시킬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질르게 못 질르게 보험금을 지급해버렸다면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A가 갑을 대신해서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을한테 청구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불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왜냐하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만큼 손해났으면 5억만 보험금 받고 그냥 끝이에요. 왜? 손해배우면 대전제가 이득금지 원칙이거든요. 이득금지 원칙. 손해난 만큼 받으라 이 말이죠. 실손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구권 대의, 저거는 잔존. 여기는 이제 이게 전손이 됐든 분손이 됐든 그 상관이 없어요. 저기는 분손 안 되는데 여기는 분손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든 일부 지급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급한 만큼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볼까요? 81쪽에 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자,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 잔존물 대의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왜요? 써져 있잖아요. 4번이라고. 그러면 1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자, 일부 보험 나왔어요. 일부 보험. 그럼 잔존물 대의에서 일부 보험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칠판에 써놨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지. 틀면 안 되지. 일부 보험 되잖아. 된다고. 근데 단독 소유예요?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그래서 보세요. 일부 보험 동그라미 하시고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대의를 취득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비율이니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억인데 7억의 보험가액이 7억을 했어. 그럼 10분의 7만 잔존물 대의하는 거잖아요. 비율에 따라서. 비율 동그라미, 일부 보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맞는 거고요. 2번. 잔존물 대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이 전부가 멸실해야 된다. 전부 멸실한다. 잔존물은 무조건 전부 멸실해야 돼요. 만약에 일부가 멸실하면 적용이 안 돼요. 일부 보험은 돼도 일부 멸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빠졌네. 이거예요. 그러면 잔존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보험금 받기 전에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처분해버렸어요. 그럼 보험금 청구 못해요. 그거 빠졌네. 잔존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잔존물을 보험금 받기 전에 피보험자 이놈을 뭐 해버렸다고요? 처분을 해버리면 보험자는요, 이 사고가 안 난 걸로 봐버려요. 처분해버리면 사고 난 걸로 봐요, 안 난 걸로 봐요? 안 난 걸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보험금 지급 안 한다. 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잔존물은 보험금 받기 전에 처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보험금 받기 전에 처분은 무조건 사고 안 난 걸로 인정을 해서 보험금 지급 안 해요. 그 책이에요. 디귿번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가 실수했네. 창피하네. 어떻든 간에 잔존물은 보험금 받은 후에 처분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3번도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고 제가 했는데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처분할 수 있다로 정정을 하고요. 그럼 처분했다면 그 금액만큼 빼겠죠. 보험금에서. 미리서 잔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다음에 자 4번은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물권 변동 절차는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물권 변동 절차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2쪽에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청구권 대의, 보험 대의가 청구권 대의.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화재 보험부터 2교시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